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The English Book I Read in November의 첫 번째 책인 Celeste Ng의 Little Fires Everywhere입니다. 한국어로는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베어타운에서도 총성이 울리는 소리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그 총성이 왜 울리게 되었는지 서술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번에 읽은 이 책 Little Fires Everywhere도 결말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Everyone in Shaker Heights was talking about it that summer. How Isabel, the last of the Richardson children, had finally gone around the bend and burned the house down. 리처드슨 막내딸인 이치가 집을 태웠대요. 벌써 제목에 나오는 fire과 연관이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흥미진진해지죠. 집이 불타기 전에 평화로웠던,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시점으로 돌아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결과를 알고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불에 타고 있는 이 집은 쉐이커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작가님께서 실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클라블랜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켜야 하는 규범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 규범은 유토피아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 곳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하고 조경 관리가 잘 안 되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이곳에 살던 토박이가 아니면 웬만해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름답지만 꽤나 폐쇄적인 곳입니다. 103쪽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Outside in the world, volcanoes erupted, government rose and collapsed and bartered for hostages, rockets exploded, walls fell. But in Shaker Heights, things were peaceful, and riots and bombs and earthquakes were quiet thumps. Muffled by distance. Her house was large, her children safe and happy and well educated. This was, she told herself, the broad strokes of what she had planned out all those years ago. 쉐이커 하이츠는 부유한 곳인데 그 안에 있는 리처드슨 가정도 아주 부유하겠죠. 집이 하나 남는데 사실 그대로 둬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사회에 자선을 베풀기로 합니다. 리처드슨 부인이 약간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은 좋지만 가난한 세입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집을 내어주면서 자선을 베풀면서 나 스스로 기쁨을 누려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타난 새로운 세입자 미아와 펄이 이야기 전개를 뒤집어 놓습니다. 미아는 미혼모이고 예술가예요. 그리고 그의 딸 펄이 등장하죠. 리처드슨가는 쉐이커 하이츠라는 곳에 걸맞게 규율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아주 안정적으로 삶을 꾸리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미아와 펄은 가진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가정의 만남이죠.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 리처드슨 가정과 미아의 가정은 서로의 다른 모습에 이끌리게 돼요. 리처드슨가엔 아들 둘, 딸 둘이 있는데 리처드슨가의 아들 둘은 미아의 딸인 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리처드슨가의 딸 둘은 미아에게 외안을 받습니다. 이 딸 둘은 때로는 미아가 자기 엄마이면 좋겠다라는 상상까지 하게 돼요. 펄은 평생의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미아, 자기 엄마와 교감을 하면서 자주 이사를 다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고 A Singular Life를 읽었어요. 그런데 리처드슨 가정에 들어오면서 Become a Normal Teenager가 되죠. 서로를 동경하고 갈망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 모든 등장인물이 얽히고 설키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추측 불가해요. 이 다음 장을 열는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읽어져 가던 쉐이커 하이츠에 아주 오랜만에 신문을 달구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쉐이커 하이츠는 모든 거를 아름답게 포장해야 되니까 우아하게 일을 해결해내려 하지만 그 안은 사실 진흙탕이죠. 미아가 펄을 혼자 낳고 혼자 키워야 했던 속 이야기, 미아의 직장 동료인 중국계 이민자 베베의 아이 양육권 재판 이야기, 청소년기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 성관계 이야기, 어버션 낙태 이야기, 그리고 규율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가두는지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motherhood란 무엇인지, 인종을 뛰어넘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생각할 지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꼭 생각해보고 시야를 넓혀야 하는 문제들을 이 작은 책 안에 녹여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책 말미에 A Letter from Celestine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Like many places in our country, Sherika Heights is full of idealistic, altruistic people of all races who are good at heart and sincerely want to do the right thing. Yet when personally affected by the issues, even idealists often end up making selfish choices with a far-reaching effect. It's human nature, yet I wanted to explore how and how often we justify it to ourselves when it creates moral lines. Where do we follow the rules, and where do we justify breaking them? Do our past determine what we deserve in the future? And is it ever possible to leave your past behind? 이 단락에 작가님께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타적이고 이상적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역효과를 낳는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도덕적 선을 넘었을 때 어디까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지, 또는 규율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며 그 규율을 깨는 것이 언제 정당한 게 되는 건지, 과거에 했던 행동이 미래의 내 삶에 끝까지 따라다니는지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파트에 Questions for Discussion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생각 지점들이 있어요. Do you believe that the best communities are planned?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쉐이크 하이츠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허함, 외로움, 압박, 두려움이 섞여 있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문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정말 the best community가 맞는지, 그런 the best community는 실현될 수가 있는지, 플랜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개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 지점을 짚어보는 데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79쪽입니다.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투성이인 집에서 자란 리처드슨가의 막내딸 이치에게 미아가 던진 말입니다. 이 말에 이치가 달라져요. 자기 안에 억지로 밀어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해제되게끔 만든 말입니다. 81쪽에도 이렇게 서술돼요.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In those words, she heard permission to do what she had always been told not to take matters into her own hands, to make trouble. 한 교육자의 시선에서도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너가 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라는 질문, 정말 필요하고 멋있는 말입니다. 207쪽입니다. Here she found everything had a nuance. Everything had an unrevealed side or unexplored depth. Everything was worth looking at more closely. 예술가로 살아가는 미아가 존경하는 스승님께 사진에 대해서 배울 때 들은 말이에요. 이 말은 좋은 사진을 찍을 때뿐 아니라 나의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함에도 이 문장에 관통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에도 적용돼요. 모든 건 들춰지지 않은 면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깊이가 있으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저도 몇 년을 꽤 살았지만 여전히 사람 간에 끊임없이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소설에서는 유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야 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unrevealed side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부모는 모르는 문제가 생기죠.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 책 속의 미세스 리처드과 미아의 친부모님은 일부러 looking at more closely를 하지 않고 외면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걸 가진 가정이지만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걸 생략한 가정이라면, 이것들이 생략된 가정이라면 글쎄요, 정말 행복할까요? 250쪽입니다. Most of the time, everyone deserves more than one chance. We'll do things we regret now and then. You'll just have to carry them with you. 미아의 직장 동료이자 중국에서 이민 온 베베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애를 키우며 생사를 오갑니다. 영어가 조금 서툴러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고 해도 임금이 너무 낮죠. 또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라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겠죠.
정말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굶을 건지, 전기를 끊을 건지, 물을 끊을 건지 이런 선택권만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삶을 일구는 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갖추지 못하면서 애를 키우려니까 오죽하겠어요? 제정신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베베가 새벽에 아이를 안고 헤매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뭔가 홀린 듯이 소방서에 아이를 두고 떠납니다. 이에 대해 미아가 말해요. 평생 후회가 따라오겠지만 그저 그 후회도 문제도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한다고. 그러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이상은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연히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길래 봤는데 돌싱들이 출연해서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릴 짝을 찾는 게 목표인 프로그램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1 정도의 아픔만 말해도 이미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2, 3의 아픔을 느껴주더라고요. 이해해주고 위안을 주더라고요. 아마 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어떤 큰 선택을 해보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죠. 누구나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안의 깊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가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294쪽입니다. 아까 새벽에 베베가 아이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소방서에 두고 떠났잖아요. 그 아이가 부유한 집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베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긴 공방 끝에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포효하듯 죽을 듯 우는 베베를 보며 리처드슨가의 막내딸인 이찌가 미아에게 물어요. But is she going to be okay? She's going to get through this because she has to. But how? I don't know honestly, but she will. Sometimes, just when you think everything's gone, you'll find a way. Like after a prairie fire. I saw one years ago when we were in Nebraska. It seems like the end of the world. The earth is all scorched and black, and everything green is gone. But after the burning, the soil is richer and new things can grow. People are like that too, you know. They start over. They find a way.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결코 작지도 적지도 않죠.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한 들판 전체에 불이 크게 나서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세계 멸망처럼 느껴질 만큼의 큰 불이요. 모든 게 타서 까맣게 변하고 싱그러운 초록빛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게 정말 끝인 것 같지만 멸망인 것 같지만 그러고 나면 땅은 더 비옥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자라난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대요.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길이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등장인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작은 불씨가 있지 않나요? Unrevealed Side와 Little Fire 이러한 것들을 지닌 채 살아가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로 나타나지는 누군가가 다가와 그 온기에 손발을 녹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불씨가 잘못 번지고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걸 태워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